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707 특임단 본부작전 회의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가 최고 수준의 대테러 작전 브리핑이 진행되는 이곳은 언제나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죠. 회의실 안에는 중령부터 대령, 그리고 장군 참모들까지 빼곡히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각자의 계급장이 빛나는 정복 차림의 군인들은 앞쪽 대형 스크린에 집중한 채 작전 브리핑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주제는 최근 급증하는 도심 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이었어요. 특히 수도권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707 특임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었죠. 회의실 벽면에는 각종 작전 지도와 테러 위협 분석 자료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중앙 탁자 위에는 기밀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한눈 팔지 않는 실로 긴박한 분위기였죠. 회의를 주재하던 작전 참모 대령은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스크린 위의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뒤편 문이 조용히 열리며 낯선 여성 한 명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에 짧게 자른 단발머리, 표정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를 군인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계급장도 보이지 않고 군복도 입지 않은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민간인처럼 보였거든요. 오히려 정부 기관의 행정직 공무원이나 외부 자문위원 정도로 여겨질 법한 차림새였습니다. 장교들 사이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여기 민간인도 들어오나 보지? 앞줄에 앉아있던 한 소령이 옆자리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아함과 약간의 불쾌함이 섞여 있었죠. 새로운 행정 보좌관인가? 아니면 비서실 직원? 커피나 타러 온 건 아니고? 다른 장교가 비웃듯 대꾸했어요. 그 말에 주변 몇몇이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회의실 중간쯤에 앉아있던 한 대령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어요. 민간인이 이런 기밀작전 회의에 함부로 들어올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높은 계급의 군인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실수로 잘못 안내받은 민간인 직원 정도로 치부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어요. 몇몇 장교들은 대놓고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봤고 또 다른 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키득거렸습니다. 중요한 작전 회의 중인데 민간인 여성이 버젓이 들어와 앉았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회의를 주재하던 작전 참모 대령이 마침내 설명을 멈추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누구시죠? 잘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여기는 707 특임단 작전 회의실이니까 민간인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밖에서 기다리시오. 그의 말투는 명령조에 가까웠어요. 권위를 내세우며 당장 나가라는 뜻이 역력했죠. 회의실 안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누군가는 맞아요. 여기는 기밀 회의실인데 하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이는 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야 하며 겸비병들의 실수를 탓했어요. 하지만 윤지연이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아무 대꾸 없이 조용히 회의실 뒤편 빈자리로 천천히 걸어가 앉았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고 시선은 정면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어요. 의자를 빼서 앉는 동작까지도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마치 원래 그 자리가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검은색 노트와 펜을 꺼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앞쪽 스크린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장교들은 그녀의 그런 태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명령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자리에 앉은 것도 모자라 마치 자신이 회의 참석자인 양 행동하는 모습이 오만방자하게 느껴졌던 거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민간인 주제에 감히 명령도 무시하고. 한 중령이 눈을 부라리며 중얼거렸고 그 말은 작은 파문처럼 회의실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거 완전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누가 좀 데리고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어요. 윤지연은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 그리고 노골적인 비난의 말들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눈썹 하나 꿈틀하지 않았고 입꼬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펜을 들어 노트를 펼친 채 회의 내용을 받아 적을 준비를 했을 뿐이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도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스크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장교들의 불쾌감을 더욱 자극했어요. 마치 자신들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도도하게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작전 참모 대령은 얼굴이 붉어지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내 말 안 들려요.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 하지만 윤지연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령은 이를 악물며 헌병을 부르려 했지만 옆에 있던 참모장이 조용히 그를 말렸습니다. 일단 회의나 진행하시죠. 나중에 처리하면 됩니다. 참모장의 말에 대령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는 다시 재개되었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재개되었지만 장교들의 시선은 수시로 뒤편에 앉은 윤지연에게 향했습니다. 불청객이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불편해하고 있었죠. 작전 참모 대령은 억지로 시선을 스크린으로 돌리며 브리핑을 이어갔어요. 최근 정보에 따르면 테러 조직이 도심 내 인파가 밀집된 장소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쇼핑몰이나 카페 같은 곳 말이죠. 그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회의실 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그때 한중령이 농담조로 말을 꺼냈어요. 요즘 세상에 카페에서 테러라니 상상이나 되십니까? 만약 진짜 카페에서 테러가 난다면 누가 막겠습니까?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주변을 둘러보며 씩 웃었습니다. 아마 그 카페에 있던 여자 손님이 야, 누가 다방 레지 불렀어 하고 소리나 지르겠죠. 하하. 그 순간 회의실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몇몇 장교들은 무릎을 치며 박장대소했고 또 다른 이들은 피식피식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중령님, 그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한소령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역시 웃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요즘 여자들 카페에서 난리도 아니잖아요. 다른 대위가 거들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죠. 작전 회의라는 엄숙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남성 장교들끼리의 농담 시간처럼 변해버렸어요. 윤지연은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펜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웃음이 잦아들자 한 대령이 노골적으로 윤지연 쪽을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좌관 양반, 이런 회의는 솔직히 남자들의 전쟁이지 여자들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요. 괜히 앉아있으면 민폐라는 거 모르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장교 하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실전 경험과 전략이 오가는 곳인데 뭘 알고 앉아 계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그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죠. 차라리 커피나 좀 타와 주시면 안 되겠소? 또 다른 중령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로 한 잔만 부탁하오. 설탕은 빼고요. 그 말에 회의실 안에서 다시 한번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한 잔만요 하고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그녀를 심부름하는 직원 취급하는 분위기였죠. 윤지연의 턱선이 미세하게 굳어졌지만 그녀는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만 노트 위에 펜을 놓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을 뿐이에요. 작전 참모 대령이 기침을 하며 다시 회의 분위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부대의 작전 배치안을 보시죠. 그가 리모컨을 눌러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도심 주요 지점의 지도와 함께 병력 배치도가 나타났습니다. 제1팀은 여기 쇼핑몰 정문, 제2팀은 지하 주차장, 제3팀은 옥상 진입로를 담당합니다. 이렇게 삼각포위 형태로 배치하면 어떤 테러 상황에도 5분 안에 제압 가능합니다. 장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살펴봤어요. 역시 완벽한 배치네요. 이 정도면 문제 없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모두가 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뒤편에서 조용하지만 또렷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배치라면 제1팀은 3분 안에 전멸합니다. 윤지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 화면을 응시하며 차분하게 말했죠. 순간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봤어요. 방금까지 웃음거리로 삼았던 커피나 타라고 조롱했던 그 여성이 감히 작전에 대해 의견을 낸 겁니다. 작전 참모 대령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보좌관이 뭘 안다고 감히 작전에 태클을 거는 거요? 한 대령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몇 년간 실전 경험을 쌓은 우리 707 특임단의 작전인데 민간인이 뭘 알고 입을 놀리는 겁니까? 그의 말투는 노골적으로 깔보는 투였어요. 옆에 앉은 중령도 거들었습니다. 책상에서 글만 읽은 티가 확 나는군요. 실전이 뭔지나 아십니까?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죠. 또 다른 소령이 팔짱을 끼며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배치가 옳다는 겁니까? 우리한테 한번 가르쳐 보시죠. 그의 말투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주변 장교들도 맞아 한번 드러나 봅시다 하며 비웃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할 거라 확신하고 있었죠. 그저 아는 척하다가 망신당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윤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앞으로 걸어나가 스크린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리모컨을 건네받아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제1팀이 정문에 배치되는 순간 이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녀가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테러범들이 여기서 진입하면 제1팀은 후방을 노출하게 됩니다. 제2팀과 제3팀의 지원이 도착하기 전에 제1팀은 고립되죠.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장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윤지연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지하 주차장에 제2팀을 배치하셨는데 이 건물의 환기 시스템을 보셨나요? 그녀가 화면을 다시 넘기며 건물 구조도를 띄웠어요. 지하 주차장은 환기구가 여기 하나뿐입니다.
만약 테러범들이 화학 무기나 연막탄을 사용하면 J팀은 즉시 무력화됩니다. 탈출로도 차단되는 구조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전문성이 묻어났어요. 장교들은 이제 비웃음을 거두고 진지하게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참모 대령은 미간을 찌푸린 채 지도를 다시 살펴봤어요. 윤지연이 지적한 사각지대가 실제로 존재했고 환기 시스템의 취약점도 명백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옆에 앉아있던 참모장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3팀의 옥상 진입로 배치는 더 큰 문제입니다. 윤지연이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옥상 구조가 3차원으로 나타났어요. 이 건물 옥상은 사방이 뚫려 있어 저격수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제3팀이 옥상에 도착하는 순간 주변 고층 건물에서 저격당할 위험이 60% 이상이죠. 더구나 옥상 출입문은 내부에서 잠글 수 있는 구조라 역으로 고립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정확했어요. 회의실 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그녀를 조롱하던 장교들은 이제 입을 다물고 있었죠. 한 소령이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배치하자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롱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지하게 답을 듣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윤지연은 리모컨을 조작해 배치도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제1팀은 정문이 아니라 측면 진입로에 배치해야 합니다. 여기요. 그녀가 다른 지점을 가리켰어요. 이 위치에서는 정문과 후문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고 사각지대도 최소화됩니다. J팀은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1층 로비에 대기시키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출입구로 2분 안에 전개 가능하고 환기 시스템에도 영향받지 않죠.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따라 움직이며 새로운 배치를 그려나갔어요. 제3팀은 옥상이 아니라 3층 비상계단에 배치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윤지연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3층에서는 위아래 모두 제압 가능하고 건물 구조상 저격 위험도 없습니다. 게다가 비상계단은 테러범들의 탈출로이기도 하니 여기를 장악하면 작전 성공률이 8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도표를 띄우자 화면에는 시간대별 대응 시나리오가 정리되어 나타났어요. 30초, 1분, 3분, 5분 단위로 각 팀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작전 참모 대령은 할 말을 잃은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가 몇 주 동안 공들여 만든 작전안이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해체된 겁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조롱하던 민간인 여성에게 말이죠. 옆에 앉은 중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윤지연이 지적한 모든 문제점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놓쳤을까 자책하는 표정이 역력했죠. 한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의 물음에는 더 이상 무시나 조롱이 없었어요. 순수한 궁금증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같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아까까지 커피나 타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누구 하나 그런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윤지연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다고 하셨죠? 책상에서 글만 읽었다고 하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실전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실전 하나는 아마 여러분이
평생 겪지 않았을 상황일 겁니다. 장교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윤지연이 회의실 벽면에 붙어 있던 리모컨을 집어들어 화면을 다시 전환했어요. 이번에는 작전 브리핑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CCTV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죠. 영상 속에는 어느 번화가의 대형 카페 내부가 보였습니다. 날짜는 2달 전이었어요. 여러분, 이 영상 기억하십니까? 윤지연이 물었습니다. 몇몇 장교들의 눈이 커졌어요. 그들은 이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2달 전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일어났던 테러 미수 사건이었죠. 무장한 괴한 3명이 카페에 난입해 인질을 잡으려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괴한들을 제압해 큰 피해 없이 끝났다고만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었죠. 윤지연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카페 안에서 괴한들이 총을 꺼내드는 순간 평범한 옷차림의 여성 한 명이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첫 번째 괴한의 손목을 비틀어 무기를 떨어뜨리고, 두 번째 괴한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세 번째 괴한을 팔꿈치로 제압하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모든 동작이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완벽한 제압이었죠. 회의실 안장교들은 숨도 쉬지 못한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여성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 모두가 깨달았어요. 그 여성이 바로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윤지연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장교들은 입을 벌린 채 화면과 윤지연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방금까지 보좌관이니 민간인이니 하며 조롱하던 그 여성이 2달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카페 테러 진압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영상 속에서 윤지연은 완벽한 격투 기술로 무장괴한 3명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켰어요. 그 움직임은 평범한 군인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도 최정예만이 구사할 수 있는 고난도 제압술이었죠. 작전 참모 대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중령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커피나 타달라고 했던 그 중령이었죠. 그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른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푹 숙였고 또 다른 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신음했죠. 이 사건 당시 저는 휴가 중이었습니다. 윤지연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각에 테러범들이 침입했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예상 시간은 5분, 특수부대 출동은 15분 이상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카페 안에는 43명의 민간인이 있었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신분을 숨긴 채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움직일 것인가.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지연은 영상을 일시정지시키고 장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는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군인의 의무라고 배웠으니까요. 계급장이 없어도 군복을 입지 않았어도 군인은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회의실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한 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어느 부대 소속이신 겁니까? 그의 물음에는 더 이상 반말이나 하대가 없었어요. 존댓말로 바뀌어 있었죠. 윤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실 뒤편 문을 바라봤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참모장이 급히 들어오며 숨을 헐떡였어요. 신임 사령관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죠. 장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707 특임단의 새로운 사령관이 부임한다는 소식은 이미 일주일 전에 공지되었었어요. 하지만 누가 오는지는 극비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여군 최초로 707 특임단 사령관에 임명되었다는 소문만 돌았을 뿐이죠. 참모장은 회의실 안을 둘러보다가 뒤편에 서 있는 윤지연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사령관님, 여기 계셨습니까? 그가 황급히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모든 장교들의 고개가 일제히 윤지연을 향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충격에 빠진 눈빛, 당혹스러움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죠. 윤지연은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봉투에는 국방부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녀가 봉투를 열어 안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내 회의실 중앙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임명장이었어요. 붉은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였죠. 장교들은 눈을 크게 뜨고 그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윤지연. 윤지연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자로 707 특수임무단 사령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상관으로서 앞으로 이 부대를 지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령조였어요. 더 이상 무시당할 민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회의실에 있는 모든 장교들보다 높은 계급의 지휘관이었죠. 회의실 전체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작전 참모 대령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는 방금까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상관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명령했고 보좌관 취급하며 무시했던 겁니다. 군법상 명백한 상관 모독이었죠. 옆에 앉았던 중령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커피를 타오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방 내지라는 농담까지 했던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다른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손이 떨려 서류를 떨어뜨렸고 또 다른 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모두가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신임 사령관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던 겁니다. 그것도 여군 최초로 707 특임단을 이끌게 된 중장 계급의 지휘관에게 말이죠. 참모장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원 거수경례. 그의 명령에 장교들은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고 경례를 올렸어요. 하지만 그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윤지연은 차분하게 경례를 받으며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실망과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경례 그만. 윤지연이 짧게 명령했습니다. 장교들이 손을 내렸지만 여전히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까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 공간이 이제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무덤 같은 분위기가 되어 있었죠. 윤지연은 임명장을 다시 집어들고 천천히 회의실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윤지연은 회의실 앞쪽 사령관 자리에 섰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비어있던 곳이었어요. 신임 사령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아무도 앉지 못하는 자리였죠. 그녀는 천천히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무게감 있고 확고했어요.
더 이상 조롱받던 민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회의실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죠. 장교들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앉으라는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감히 자리에 앉을 수 없었어요. 착석! 윤지연이 간결하게 명령했습니다. 장교들이 일제히 자리에 앉았지만 그 누구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등받이에 기대지 못하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죠. 마치 훈련병처럼 긴장한 자세였어요. 아까까지 편하게 앉아 농담을 주고받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윤지연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장교들은 움찔했어요. 특히 그녀를 직접 조롱했던 몇몇은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회의실 안은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은 아까 작전 회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윤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어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임단의 작전 회의였죠.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장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시선을 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작전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윤지연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제가 본 것은 편견과 무시, 그리고 오만함이었어요. 한 사람의 외모와 복장만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했습니다. 민간인이라고 단정하고 여자라고 깔봤죠. 심지어 커피를 타오라는 모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회의실을 짓눌렀어요. 몇몇 장교들은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작전 참모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저기서 사과의 말이 터져 나왔죠. 특히 커피를 타오라고 했던 중령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윤지연은 그들의 사과를 듣고도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과해야 할 대상은 저만이 아닙니다. 그녀가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을 걸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이 무엇을 무시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윤지연이 회의실 벽에 붙어 있는 707 특임단의 엠블럼을 가리켰어요. 여기 우리 부대의 모토가 뭡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한 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언제나 준비된 자세로 어디서나 임무를 완수한다입니다. 맞습니다. 윤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나 준비된 자세로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그녀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계급장이 없으니 민간인이라고, 여자니까 전투와는 무관하다고 단정했죠. 만약 제가 적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위장 침투한 테러범이었다면요? 회의실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장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윤지연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적이었다면 그들은 아무런 경계심 없이 기밀작전 회의를 그대로 노출시켰을 거예요. 보안 의식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던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작전안 자체였습니다. 윤지연이 다시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제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여러분은 왜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들이 모여 만든 작전안이 3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물었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윤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707 특임단이니까 당연히 완벽할 거라고 착각했어요. 서로 검증하지 않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배가 짠 작전이니까 상관이 승인했으니까 맞을 거라고만 생각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 태도로 어떻게 국민을 지킵니까? 그런 자세로 어떻게 적과 싸운다는 겁니까? 장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자책감이 얼굴에 역력했어요. 윤지연의 말은 가혹했지만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에 빠져 기본을 잊고 있었던 거죠. 한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윤지연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회의실에서 본 것은 적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본 것은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편견, 자만, 무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부대를 무너뜨릴 진짜 적입니다. 회의실은 정적만이 흘렀어요. 장교들은 그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적은 총으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윤지연이 이어갔습니다. 무시와 조롱도 전열을 무너뜨립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부대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이길 수 없어요.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조직은 적이 공격하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녀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죠.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실이었습니다. 작전 참모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령관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수치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하나둘 일어나 경례를 올렸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진심 어린 다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지연은 경례하는 장교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녀의 명령에 장교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반성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각오도 엿보였죠. 윤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의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장교들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의 의미로요.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윤지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장교들은 집중했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가장 상처받은 건 무시당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여러분이 저를 무시한 이유가 제가 여자였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장교들은 고개를 떨구며 부끄러워했어요. 윤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특전사에서 10년을 복무했어요. 해외 파병도 3번 다녀왔고 대테러 작전만 20여 건을 수행했죠. 그동안 수없이 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처음 특전사에 배치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지연이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특전사냐, 금방 포기하고 나갈 거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훈련 중에는 일부러 더 가혹하게 대했고 실수라도 하면 역시 여자는 안 돼 라는 말이 돌아왔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오히려 그런 말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소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령관님, 어떻게 그 모든 걸 견디셨습니까? 그의 질문에는 진심 어린 궁금증이 담겨 있었어요. 윤지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말로는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했고 누구보다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어요. 결국 실력 앞에서는 편견도 무너지더군요. 다른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령관님의 경력을 보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해외 파병 3번의 대테러 작전 20여 건이면 웬만한 남자 특전사 출신도 따라오기 힘든 커리어입니다. 그의 말에 다른 장교들도 동의했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윤지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처음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가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앞으로 우리 부대에도 더 많은 여군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들도 저처럼 수많은 편견과 싸워야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부대만큼은 다르길 바랍니다. 장교들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윤지연이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707 특임단은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입니다. 우리는 능력으로만 평가받아야 해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외모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실력과 임무 수행 능력만이 기준이 되어야 하죠. 그게 진정한 최정예 부대의 모습입니다. 작전 참모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오늘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선입견 없이 오직 능력만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여군이든 남군이든 똑같이 대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다짐들이 이어졌죠. 윤지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해요. 그녀가 다시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그럼 이제 작전안을 다시 짜보시죠. 아까 제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완벽한 작전을 만들어 봅시다. 장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료를 꺼냈습니다. 윤지연이 덧붙였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작전안은 제일 젊은 소령님께서 주도해 주십시오. 그녀가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소령을 가리켰어요. 그 소령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지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계급이 낮다고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신선한 시각으로 문제를 볼 수 있죠. 한번 해보십시오. 그녀의 격려의 소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나왔어요.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소령이 지도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1팀 배치를 측면 진입로로 옮기겠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위치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윤지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고 다른 장교들도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제2팀은 1층 로비에 배치하고 제3팀은 3층 비상계단에 위치시키겠습니다. 소령이 계속 설명했어요. 각 팀 간의 통신 체계도 강화하고 예비 병력도 이 건물 후방에 대기시키겠습니다. 그의 설명은 윤지연이 제시한 방향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추가하고 있었어요. 윤지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녀의 격려의 소령은 더욱 자신감을 얻었어요. 다른 장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보완하면 어떨까요? 저 위치에 저격 지원팀을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까까지의 오만함과 무시는 사라지고 진지하고 협력적인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1시간 뒤 새로운 작전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윤지연은 최종안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실전에 바로 적용 가능한 수준이군요. 그녀의 평가에 장교들은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특히 작전을 주도했던 젊은 소령은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윤지연은 완성된 작전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배치도는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사각지대가 보완되었고 각 팀 간의 협력 체계도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예상 대응 시간도 5분에서 3분으로 단축되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작전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장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었어요.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냈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며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팀워크입니다. 윤지연이 말했습니다. 1시간 전 여러분은 선배의 권위에만 의존했어요. 의문이 있어도 제기하지 않았고 문제가 보여도 침묵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누구든 문제를 발견하면 말하고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작전안이에요. 그녀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장교들은 뿌듯한 표정으로 자신들이 만든 작전안을 바라봤어요. 작전 참모 대령이 감의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오늘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25년을 군인으로 살았지만 오늘만큼 부끄러웠던 날도 없었고 동시에 많이 배운 날도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중령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커피를 타오라고 했던 바로 그 중령이었어요. 사령관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윤지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물었습니다. 사령관님께서는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끝까지 침묵하셨습니까? 그의 질문에 다른 장교들도 궁금한 표정으로 윤지연을 바라봤어요. 윤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사령관이 지켜보고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평소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죠. 장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었으니까요. 둘째는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윤지연이 이어갔어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중장이라고 밝혔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저에게 극진히 예의를 갖췄겠죠. 하지만 그건 계급장 때문이지 진정한 존중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겉모습이 아니라 실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법을 배우길 원했어요. 그녀의 말에 장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소령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덕분에 정말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대위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여군 동료들도 똑같이 대하겠습니다. 능력으로만 평가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다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윤지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작전안은 내일 아침 재검토 후 국방부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그들의 목소리는 아침과 달리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윤지연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장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작전 참모 대령과 커피를 타오라고 했던 중령은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대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옆에 있던 중령도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저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군법 처분을 받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관 모독죄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였으니까요. 윤지연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군법 처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오늘 충분히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두 사람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후배들에게 오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윤지연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부끄러움을 후배들은 겪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진정한 반성이고 제가 바라는 처벌입니다. 그녀의 말에 두 장교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한 처벌 대신 믿음과 기회를 준 사령관의 배려에 감동한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령관님.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후배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겠습니다. 중령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오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가르침을 꼭 후배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깊이 경례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윤지연과 참모장만 남았습니다.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사령관님, 정말 훌륭하게 처리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윤지연은 작게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참모장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시작일 뿐이에요. 참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작입니다. 장교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젊은 장교들은 사령관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윤지연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들이 저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실력과 진실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 부대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참모장이 물었습니다. 윤지연이 그를 돌아보며 대답했어요. 707 특임단은 진정한 최정예 부대가 될 겁니다. 계급이나 성별, 나이가 아니라 오직 능력만으로 평가받는 조직이 되겠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참모장은 감탄하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령관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윤지연도 경례로 답하며 말했어요.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부대를요.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707 특임단 본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장교들의 걸음걸이가 달랐고 훈련장에서 들려오는 구령 소리에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부대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의 내용이 변했죠. 이제는 계급이나 성별로 사람을 판단하는 말이 사라졌어요. 대신 누가 더 뛰어난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훈련 방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여군 대위 한 명이 남군 소령들을 상대로 근접 전투 시범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면 체격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남군 소령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며 메모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그때는 여군이 남군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테니까요.
작전실에서는 젊은 소령이 선배 대령들에게 자신의 작전안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치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대령들은 나이나 계급을 내세우지 않고 그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 부분은 이렇게 보완하면 어떨까요? 건설적인 피드백이 오갔고 함께 더 나은 작전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윤지연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부대를 순찰하며 대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든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훈련 중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주십시오. 그녀의 열린 자세에 대원들은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지연은 신병 교육대를 방문했습니다. 곧 707 특임단에 배치될 신병들이 훈련받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여군 신병들도 5명 있었습니다. 윤지연이 훈련장에 들어서자 교관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차렷, 사령관님께 경례. 신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윤지연도 경례로 답하며 그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편히 하십시오. 윤지연이 말했습니다. 신병들이 자세를 풀었지만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죠. 윤지연이 여군 신병들 앞으로 다가갔어요. 707 특임단에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그녀가 맨 앞에 선 여군 신병에게 물었습니다. 신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최고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사령관님. 윤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고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또 다른 여군 신병이 대답했어요. 실력입니다. 사령관님. 윤지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맞습니다. 오직 실력만이 여러분을 최고로 만들어줄 겁니다. 여자라서 안 된다는 말은 이 부대에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말만 있을 뿐이죠. 여군 신병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윤지연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더 많은 편견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아직도 여자는 특수부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여군 신병들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윤지연이 단호하게 이어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로 대꾸하지 마십시오. 대신 실력으로 증명하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한 여군 신병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힘들 때는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윤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지키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요. 그 답을 찾으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더군요. 여군 신병들은 그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지연은 이번에는 남군 신병들에게로 다가갔어요. 여러분은 곧 여군 동료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한 남군 신병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동등한 전우로 대하겠습니다. 사령관님. 다른 신병도 거들었습니다. 능력으로만 평가하겠습니다. 윤지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어갈 707 특임단은 진정한 최정예 부대가 될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능력을 인정하며 함께 성장하는 조직이 되겠죠. 그녀의 말에 신병들은 힘차게 대답했어요. 충성. 훈련장을 나서는 윤지연의 뒤를 참모장이 따라왔습니다. 사령관님, 신병들 눈빛이 정말 달랐습니다. 특히 여군 신병들은 희망에 찬 표정이었어요. 윤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들이 우리 부대의 미래입니다. 그들이 자라서
또 다른 후배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겁니다. 그렇게 문화는 이어지는 거죠. 사령관 집무실로 돌아온 윤지연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부대 운영 보고서였어요. 훈련 성적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부대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팀워크 평가 항목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죠.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참모장이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윤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작전 참모 대령과 그 중령님께서 자발적으로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셨습니다. 부대 전체를 대상으로 편견 없는 조직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하네요. 윤지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윤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증거네요. 승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직접 첫 강의를 하겠습니다. 참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다음 주 월요일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윤지연은 창가에 서서 훈련장을 내려다봤어요. 남군과 여군이 함께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나란히 달리는 모습이었죠. 계급장도 성별도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료들이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윤지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녀는 가슴에 달린 707 특임단 엠블럼을 손으로 쓸어내렸어요. 언제나 준비된 자세로 어디서나 임무를 완수한다. 부대의 모토가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앞으로 우리 부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윤지연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무력만 강한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진정한 강함을 가진 부대로요. 그래야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목표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참모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지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라면 가능하죠. 그녀의 말에 참모장은 힘차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사령관님을 따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해가 지고 부대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훈련장의 조명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자발적으로 남아 추가 훈련을 하는 대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구령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지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707 특임단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편견과 무시가 아닌 실력과 존중으로, 오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분열이 아닌 단합으로 나아가는 부대. 윤지연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첫걸음은 확실히 내디뎠어요. 그리고 그 첫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